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곳곳에서 가뭄도 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유럽과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이례적인 여름철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기자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산림재난 환경연구부장과 심각한 한반도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 하면 이제 서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서울 몇 맞습니다. 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네, 우선 조금 전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더니 1도 더 예보를 좀 강화해서 39도로 지금 예보가 39도. 됐습니다. 예. 네네. 예, 어제 지금 서울 전역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일단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기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뭐 전국에서 수도권이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재난 수준의 더위가 남부에서 지금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서울은 연일 36도를 웃돌면서 최고 기온을 경신을 하고 있고요. 자동기상 관측 장비로는 39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보 자체를 기상청에서 강화를 해서 11시 예보에서 서울이 지금 39도로 예보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에 서울의 역대 최고 기온인 이 39.6도가 역대 최고 기온인데 이 기온도 경신될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9도 이상 유지될 때 발령이 되는 최고 특보 단계죠.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곳에서는 야외 활동을 일단 중단을 하시고 휴식 시간을 반드시 준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특히 어제 정말 더웠는데 폭염이 계속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 그대로 뭐 이상 기후를 넘어서 기후 위기 그리고 기후 재난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음을 좀 보여주는 지표들이 올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3일 기준으로 해서요. 전국적인 열대야 일수가 이미 역대 1위 수준이고요. 폭염이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폭염 일수도 3일 기준으로 12.2일입니다. 역대 4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폭염 순위가 점점 앞으로 좀 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평균 기온을 보시면 지금 올해가 24.8도 역대 2위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밤낮 없는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이 같은 더위가 지금 이 상공을 덮고 있는 한반도 상공을 이중 열돔이라고 하죠. 상공을 좀 뜨거운 공기가 좀 감싸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점점 축적되고 있는 열기도 좀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곳곳에서 저수지와 이 댐이 좀 마르고 또 농작물도 마르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좀 계속해서 열기가 쌓이면서 해수온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밤 더위로 이어지고 또 바다 고수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다발로 이런 현상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1차 피해 또 2차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을 하고 있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더위와 가뭄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녹조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고요. 특히 앞서 저희 취재진이 좀 전해드렸지만 영산강 쪽으로는 최근 개구리밥도 지금 보신 것처럼 엄청 심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영상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치 녹색 좀 양탄자가 깔린 듯이 영산강 줄기를 따라서 온통 녹색 개구리밥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짙은 이 강물 빛이 좀 대비가 돼서 얼룩덜룩한 마치 무슨 군복 무늬 같기도 하죠. 네, 개구리밥이 좀 군락을 이루면서 덩어리를 지면서 넓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잔디가 깔린 듯한 그런 네, 모습인데 맞습니다. 폭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으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을 했고 또 맑은 날씨가 지속됐기 때문에 광합성에 유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유량이 줄어들면서 유속이 늦어져서 물이 정체가 됐기 때문에 대규모로 증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뭐 산림도 비상이라고 하던데요. 당장 8월에 전국적으로 산불 관련한 위험도가 역대급으로 분석됐다 그러는데 이걸 좀 데이터를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산불 발생 위험을 저희가 전망을 좀 해봤는데요. 과거 39년 내 역대 2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가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높은데요. 올해 지금 7월부터 어제까지 10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 다 영남 중에, 그러니까 8건이 영남 지역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그 폭염 건조와 산불이 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가 이제 유럽과는 달리 예. 상대 습도가 좀 높아서 산불이 발생을 하더라도 확산 가능성은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산불 위험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그런 여름인 것 같고 문제는 연쇄적 재난이라 그래서 또 태풍 그 경로에 따라서는 또 산사태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산불은 산불로서 끝나지 않고 네. 산사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장기 기후를 좀 분석을 해보면 비가 한 번 내릴 때 집중해서 내리는 송곳호우라는 그런 표현까지 예. 지금 쓰고 있는데요. 시간당 30mm, 즉 이제 산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기준이 넘는 날을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99년까지는 1년에 32일 정도였는데 이제 2000년 이후에는 42일로 10일이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에 100mm, 이것도 역시 산사태 위험이 높은 기준인데요. 그것도 19일에서 최근에는 24일까지 5일이 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건강한 숲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더라도 나무나 잎, 그다음에 낙엽층에서 충격을 완화해 주는데 이 산불이 나면 그게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빗물이 곧바로 이제 토양을 때리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침식이 더 많이 이렇게 나게 되고요. 또 산불이 나면은 그 위에 이제 발수층이라는 물에 스며들지 못하는 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비가 오면 지표면을 따르고 흐르면서 속도가 더 강해지고 에너지가 더 증폭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은 흙을 쓸려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불 후에는 침식량이 수십 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 지금 네. 연구부장이 언급해 주신 이 복합재난 상황은 이미 앞서 해외에서도 심각한 화두가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이 그리스 등지에서 나타났는데 40도가 넘는 이 폭염 속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면서 수십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이 때문에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됐습니다. 네. 유럽은 이 극심한 이 열돔 현상 때문에 이 가뭄이 겹치면서 이제 메마른 현상이 나타났고 초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전국적인 극한 더위가 현재 유럽과 우리나라가 매우 닮았다는 점입니다. 예. 특히 지금 영남 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 7월달 1개월 누적 강수량 같은 경우가 평년의 20%대 정도거든요. 역대 53년 만에 최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장 불이 나진 않았지만 이 불씨만 닿으면 큰 불로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지금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여름 산불 위험 우리나라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 폭염하고 가뭄이 산불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산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나라들의 지금 공통점은 높은 온도하고 낮은 상대 습도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건의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기상 상황도 40도가 넘는 그런 그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풍속이 27m, 그러니까 초속 27m가 넘어서 진화 헬기가 잘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난 산불로 지금 13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지금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가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불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8월에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전까지는 연평균 한 건도 거의 잘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평균 8.2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도 3.8건이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여름 산불이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비하느냐일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지금 그 산림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그러니까 비교적 산불에 안전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지금 예방 체계와 진화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사태가 날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취약 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도 병행 중입니다. 근원적인 방법은 산불이 나더라도 탈물질을 좀 많이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이나 문화재, 기관시설 주변에는 연료가 많은 곳에는 숙박구기를 통해서 연료 물질을 좀 줄여서 산불이 나더라도 피해를 좀 줄여야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산불 또 이어서 산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이런 그 불씨를 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좀 폭염의 기세가 꺾여야 될 텐데 언제쯤 꺾일까요? 우선 중대경보 수준의 더위는 앞으로 한 사흘 정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주말 이후에 기온이 조금 내려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35도 안팎의 이제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좀 태풍이 일본 남쪽으로 이동해서 동풍이 서쪽 그 산맥을 넘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9도 안팎의 고온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폭염 중대 경보 지역도 더 확대할 수 있어서 이 폭염 경보 지역도 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긴 하겠지만요, 이 동풍이 산맥을 넘어서 영향을 주는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 기온 자체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호우가 또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북상하는 태풍도 좀 걱정인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풍이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좀 중국을 향할 가능성이 있는데 남은 비구름이 또 일부 모델에서는 서해로 진출할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화면 좀 보실까요? 네, 기상청 사이트인데요. 현재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델이 중국 남쪽으로 지금 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 상황이 지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다음 주 초반 상황인데요. 지금 영향 반경이 무척 넓습니다. 그래서 중국 남쪽으로 태풍이 상륙을 하기 전에 이미 태풍 영향 반경에 제주도와 남쪽 해상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모든 그 모델에서 중국 남쪽으로 태풍이 지금 상륙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일부 모델이 태풍이 약화한 뒤에 남은 비구름이 이 서해상으로 향할 가능성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 바위처럼 남은 그 열대 저압부나 온대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비구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에 이 폭염 뒤에 또 비구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폭염 뒤 호우 가능성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는 서프리카, 그러니까 이제 서쪽 지역이 펄펄 끓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은데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운 기상재난 전문기자, 이병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